오늘은 지수, 로그, 함수. 요거 하고 오늘 거 만약에 조금 어려우면 방부등식은 또 조금 그보다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AX승 이렇게 쓰죠. 너의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녀석이 이제 로그 AX였고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그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아시면 됩니다. 특징. 이 특징을 학습을 하고 이 특징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제 적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수1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총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대단원은 지수로그, 즉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두 번째 단원은 삼각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즉 새로운 함수 두 가지 종류를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수열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다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랑 관련이 있니?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수1이 수2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1은 세 개의 대단원이 병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첫 수업부터 수열부터 수업을 해도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수로그를 전혀 몰라도 수열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삼각함수를 전혀 몰라도 지수로그 들을 수 있고 지수로그를 몰라도 삼각함수는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2는 차근차근히 기초 개념부터 빌드업이 들어간다면 얘는 이제 다 따로따로 새롭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특징이 이제 문제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삼각함수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A의 X승이라는 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나눠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죠? 얘는 기본 A의 X승 입장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A의 X승이 아니라 이 식에 대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A의 마이너스 X승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의 X승이 있을 수도 있고 A의 마이너스 X승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변형이 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자, 이 형태는 Y축에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A의 마이너스 X승은 사실은 A분의 1 X승이기 때문에 A분의 1이라는 건 분명히 1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형태로 바뀌면서 당연히 너랑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는 얘가 위아래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얘 같은 경우엔 너를 뒤집은 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1보다 밑이 큰 경우에 한해서 원래 AX승은 증가하는 함수, A의 마이너스 X승은 감소하는 함수, 마이너스 A의 X승도 감소하는 함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다시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거를 단순하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때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AX승이 원래 증가하던 건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서 증가가 감소로 바뀌어요. 원래 AX승이 증가였는데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증가가 감소로 바뀌어. 근데 A의 마이너스 X승인 감소함수에다가 전체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감소가 증가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때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 그래프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A 값의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의 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 밑이 크면 클수록 어떤 식의 그래프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관없이
x값이 0이 들어가면 a의 0승은 항상 1이 나오죠. 그래서 0,1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커지는 게 있고 조금 천천히 커지는 게 있고 조금 천천히 감소하는 게 있고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각을 A의 X, B의 X, C의 X, D의 X승이라고 합시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밑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가 이런 식으로. 기준은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X 자리에다가 1이라는 걸 대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각각의 함수에다가. 그러면 X는 1이라는 보조선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들이 있어요. 이 교점들의 함수값이 각각이 뭐가 되냐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A, B, C, D가 되겠죠. 그러니 보시다시피 X에다 1을 대입하면 A가 가장 크고 B, C, D 순의 대소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야. 가운데에 보면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로 Y는 1이 있고요. 사실은 B와 C 사이로 이렇게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X에다 1을 넣었을 때의 그 대소관계를 관찰하면 미체 대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준이야, 정신 차려. 자, 두 번째. 동일한 방식을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로그 함수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밑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얘는 이제 0,1을 지났다면 거꾸로 로그 AX는 항상 1,0을 지나가죠. X값이 1이 되면 로그 값은 항상 0이 됐었고 그럼 얘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AX 같은 경우에는 늘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얘는 너의 역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X축이 Y축으로 바뀌어서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점근선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점근선 얘는 감소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증감 너를 토대로 여전히 로그 함수도 네 가지 개형이 있죠. 로그 함수 네 가지 개형 쪽에다 써줄게요. 역시 A가 1보다 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가지 형태 안녕. 네 가지 형태 뭐가 있냐면 로그 A의 마이너스 X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마이너스의 로그 A의 X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있던 이 함수를 Y축에 대칭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달라요. 그리고 요 점근선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너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결국에는 얘랑 똑같죠. 그죠? 얘는 너를 또 뒤집은 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를 보게 되면 기껏해야 이렇게 아니면 이 정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 진수 자리에 마이너스 X 형태가 들어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특이합니다.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에서 정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너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감소로 바뀌었죠. 역시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감소로 바뀌었고요. 너가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감소가 다시 증가로 바뀌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역시 그러면 로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체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뭐가 가능하냐면 잠시만 출석 문자나 한번 볼게요. 뭐가 가능하냐면 다 왔어요. 로그 함수 4개 그려볼게. 로그 함수는 이렇게 항상 1,0을 지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로그 A의 X 로그 B의 X 로그
C의 X 로그 D의 X라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X는 1이라는 보조선을 활용해서 A, B, C, D를 찾고 얘네끼리 비교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는 이제 1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Y는 1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Y는 1이라는 보조선을 잡아주시고, 자, Y는 1을 잡아주면 각각 만나는 X좌표가 어떤 식이 되냐면 봐봐. 너가 1이야. 그럼 로그 A의 X가 1이라는 건 X가 A라는 소리죠. 너가 1이야. 역시 로그 B의 X가 1이라는 거는 X가 B라는 소리죠. X가 C고 X가 D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부터 너가 A. 아니지, 너가 A 아니죠. 너가 누구죠? 여기가 C다, 그지? 너가 C. 너가 D. 너가 A. 너가 B.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X는 1을 경계를 해서 C, D, 1, A, B 순의 대소관계가 나와요.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수함수는 판단하기가 되게 쉽잖아. 위에 있을수록 밑이 더 크거든, 사실. 위에 있을수록 무조건 밑이 더 커요. X에다 1 대입했을 때. 근데 로그함수는 위에 있는 것이 밑이 항상 더 크지 않거든. A보다는 B가 더 크지만 D보다는 또 C가 더 커요. 아니, C보다는 D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더 크고, 둘 중에서는 얘가 더 크고, 둘 중에서도 얘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개 중에서 1보다 클 때는 항상 아랫게 더 크다. 두 개 중에서 1보다 작을 때도 항상 아랫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보다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 대소관계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이동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함수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에다가 내가 뭔가 어떤 K라는 상수를 곱했어. 실수배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X승 곱하기 A의 로그 A의 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K라는 이 상수를 A의 로그 A의 K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죠. 맞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로그 할 때 배웠죠. 그죠? 그러면 밑을 A로 통일시켜줬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이 쓰고 나면 내가 K를 곱했을 뿐인데 원래 있던 A의 X승에다가 K를 곱했더니 X 대신에 누구로 바뀌었냐면 X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됐죠. 즉 어떻게 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실제로는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배를 하게 되면 원래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문자로 써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쉬운 거 해볼까? 이에 X승에다가 4를 내가 곱했다고 치자. 우리는 실수배를 하면 원래는 함수라는 게 더 값이 커지는 거잖아. 위로 커져야 되는 게 사실은 옆으로 평행이동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너가 2에 X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원래 있던 함수가 이렇게 2의 X승이 있다고 치면 너에다가 4배를 하면 얘가 각각이 다 4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의 X승 곱하기 4. 그러니까 너가 뭐 1대 3에 이런 비율을 갖겠죠. 이런 선분 길이비 입장에서는 너가 각각이 4배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졌을 때 실제로는 이쪽 이 부분의 선분의 길이가 항상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실수배를 했을 때
함수끼리 평행이동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죠. 로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뭔가 실수배를 해서 평행이동을 했듯이 로그 함수는 요 x좌표에다가 실수배를 했을 때 평행이동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로그 a의 bx 이렇게. 그래서 x 대신에 bx가 들어가면 저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b가 되면서 얘는 실제로는 원래 로그 a의 x였던 게 어떻게 된 거야? y축 방향 플러스 로그 a의 b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로그는 못 보는 사람이 잘 없어. 왜냐하면 로그끼리는 곱하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는 보이거든. 그러면 이런 건 어때? 내가 로그 a의 x승을 가지고 뭔가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 수 없는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 당장 1번부터가 너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치자.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었어. 원래. 그러면 너의 역함수는 일단 2의 x승이죠. 얘는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다고. 예컨대 뭐 마이너스 2x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 k를 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k를 곱해 뭐 알파를 곱해줘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뭔가 베타를 더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곱해지더라도 너가 지수로 올라가서 평행이동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어때? 얘도 역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로그 2의 뭐 마이너스 x라든지 아니면 로그 2의 무슨 뭐 3x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예컨대 어떤 것들은 못 만드냐면 너가 밑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못 만들어줘요. 얘가 2분의 1로 달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2분의 1로 달라진 건 사실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과 동일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안 돼. 로그 2의 x의 뭐 2배. 예컨대 이런 거. 너를 가지고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드냐면 너가 2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넌 사실은 로그 루트 2의 x와 다름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로그 루트 2의 x와 로그 2의 x는 분명히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른 것끼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 2의 x승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의 x승 이런 식으로 두 배를 곱해도 얘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대신 누구는 못 만들어? 2의 3x 이런 건 못 만들어. 왜냐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8의 x승이라고 불러야 되죠. 밑이 8로 바뀌었죠. 밑이 8이고 넌 2자. 이런 것들끼리는 서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가지고 만들 수가 없고 여기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이건 어때? 로그 4의 x제곱.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는 같을까 다를까? 얘는 지금 4니까 로그 2의 제곱의 x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2분의 2라서 없어지고 로그 2의 x라는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긴 하거든. 그러면 너랑 너는 마치 같은 함수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다른 함수예요. 왜 다를까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지수함수는 예를 들면 2의 2x승이랑 4의 x승이랑 그래프가 완벽하게 같아요. 근데 저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로그 2의 x제곱이랑 2 로그 2의 x랑은 그래프가 완벽하게 같지를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게? 이거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1번 문제도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너랑 너는?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함수를 잘 모르겠을 때는 숫자를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정신 차려! 그만 자, 그만 자. 정신 차려. 그만 자. 너무 자.
너무 졸리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 너무 졸리면. 오늘부터 내용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뭐 원래도 자면 안 돼요. 뭐가 다르죠? x에다 넣어볼까? 1 들어가면 양쪽 둘 다 0이죠. 2 들어가면 어때? 너 2 나오고 2 들어가면 여기 2 나오죠. 괜찮지?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근데 뭔가 색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얼마 나와요? 얘는 0 나오지. 얘는 어때?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지. 즉 가장 큰 차이가 어느 부분이냐면 두 함수의 진수 조건상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데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양쪽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랑 너랑은 그래프가 같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야, 얘는 어떨까? 이건 어떻게 했어? 얘는 될까 안 될까? 같을까 안 같을까?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x제곱과 x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 어떤 부분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그지? 근데 너랑 너랑은 삼성으로 바뀌었더니 진수 조건이 어때요? 같죠? 맞아?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가능해요. 아, 이 자리가 홀수가 되면 괜찮고 짝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내신에도 잘 나오고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됐죠? 다음에 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 나오고 기니디 합답형 이런 것들 이제 문제 통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나 조금 설명하고 문제 봅시다. 오늘 문제들이 어려워서 문제를 천천히 좀 많이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함수의 이동을 시킬 때 봐봐. 예를 들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킬 때 사실은 이 그래프를 전체를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너를 예컨대 이 축에다가 대칭을 시켜. 그럼 누구만 옮겨? 정확하게 요 꼭지점만 옮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프가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점을 어떤 특별한 점을 지나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점을 기준으로 함수를 이동을 시켜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의 x승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상 지나는 점이 0,1을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너를 적당히 이동시킨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2의 뭐라고 할까? 3 곱한 거 하지 말까? 2x 플러스 1 빼기 2 예컨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에서 너로 간 것은 사실은 함수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관찰을 해서 점이 이동한 관계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관찰하기가. 기준은 뭐냐면 밑에다가 2가 아닌 A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A라고 썼을 때 너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야. 너가 A가 되면 지수 부분이 0일 때만 항상 지나는 점이 있겠죠. 지수에다가 0을 넣어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지. 그지? 즉 마이너스 1, 0이 되니까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간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죠? 자, 요거는 기본 평행이동이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봐볼까? 이런 걸 해볼게요. 2의 x승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너가 플러스 3 플러스 20 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중점을 구하세요. 좌표를 구해보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상황들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뭘 보는 거냐면, 먼저 너는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뒤에 플러스 3돼 있고 플러스 20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얘는 원점 대칭인 형태예요. 맞아요. 2의 x승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원점 대칭이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원점 대칭 이후에 잘 봐. 원점 대칭 플러스 평행 이동을 하지? 그러면 무조건 점 대칭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얘는 사실은 수학상에서도 함수 이동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봐봐. 우리 함수 이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예컨대 여기에 대해서 점 대칭을 시켰어.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져서 나오죠. 너가 이쪽이 뾰족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자, 점대칭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이 점에 대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 즉 이걸 그림을 이렇게 본 것과 180도 뒤집어서 본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돌리면 같아지죠. 근데 내가 얘를 적당히 막 움직였어. 너가 아무 데로나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그럼 잘 봐. 설령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가더라도 여전히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 되는 거 보이나요? 이거 뒤집으면 이 도형 되는 거 보여요? 그 정도 관찰력은 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점대칭 상황에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무조건 우리는 그 점대칭 성질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요 정도. 그럼 잘 봐. 너랑 너는 대표점, 기준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었지.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냐면 3,19를 항상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두 점을 찍어보자. 그럼 사실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0,1을 지나는 그래프, 그 다음에 3,19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뒤집어져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그럼 봐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 점에 중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두 함수는 서로 점대칭이래요. 그러면 점대칭 함수의 교점이 이쪽에 하나 있다면 이 교점을 대칭시키면 당연히 반대쪽 교점이 나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만나는 두 점 있잖아. 이 만나는 두 점 AB가 서로 대칭입니다. 누구에 대해 대칭이냐면 그 중점 M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러니 나는 뭘 찾으면 되냐면 너와 너의 원래 교점의 중점을 찾고 싶었는데 그 교점의 중점은 이 두 함수의 대칭인 그 점을 뜻하는 것이고 그 대칭인 점은 사실은 너와 너의 중점이기도 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점이 여기로 이동이 된 거니까. 그죠? 기준점이 원래 0,1이던 게 3,19로 간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 둘을 평균을 내서 2분의 3,10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이동을 이쪽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나오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수업 조금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죠. 지수로고보다 조금 어렵죠. 확실히 개념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요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몇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갔다 오세요. 진우도 졸리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괜찮아?
아이고, 쓰고 있었는데 지원이 선생님이? 다 썼니? 괜찮아? 그래. 갔다 오세요.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갔다 오세요. 왜 이렇게 졸려? 아, 그래? 또 안 먹고 오기엔 애매한 시간이죠. 5시 수업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너네 10시까지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15분 동안 밥 먹기도 애매하고. 사실 선생님도 그래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점심 뭐라고 해야 되나? 아점을 먹었습니다. 아점을 아까 한 11시 반쯤에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기가 애매하더라고. 뭐 5시에 먹으면 수업 끝나고 배고플 것 같고 5시에 먹고 또 먹을 수도 없고 돼지도 아니고 그래서 안 먹고 저녁에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안 먹고 저녁에 먹는 것 자체도 돼지인데 어쩔 수 없죠. 약간 자,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워서 사뭇 걱정이 되는구만. 난이도는 소스의 난이도는 저번하고 비슷한데 이쪽 유형이 어려운 단원이라. 근데 원장님 수학 하도 얘기하시던데 수학 하도 이제 어렵다고 오늘부터 어렵다고 막 이러시던데 오늘 너네 뭐 나가지? 지난 시간에 명제했던가? 그 뒷부분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명제도 어렵지 않니? 개인적으로 절대부동식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시-슈바르트 이름부터 좀 약간 그죠? 불편하죠. 산술기한 좀 난데 코시-슈바르트 참고로 영원히 안 씁니다. 수학할 때 나오고 나중에는 영원히 쓰이질 않아요. 수원수투 배우다가 야 이거는 사실은 코시-슈바르트야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없어요. 없어. 그냥 없다고 봐도 돼. 그냥 산술기한 자주 써요. 산술기한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집합은 이제 수학 하 뒷부분 경우의 수 할 때 필요하고 확통 내진할 때 필요하고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저 친구 오면 같이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학 하를 같이 듣는 친구들은 너도 오늘부터 수학 하 같이 듣는다고 그랬던가? 그지? 그러면 둘 다 이제 수학 하랑 수원을 같이 들을 텐데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볼 시간이 없어요. 시험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날 뭐 와가지고 시험만 볼 수 있으면 테스트만 보고 그냥 보고 이제 오답이랑 해서 채점 해놓을 테니까 와서 질문만 하고. 너는 수요일이 시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별로 이제 시간을 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와서 시험 볼 수 있는 시간. 왜냐면 봐봐 우리가 1시간 반 요거 수원 수업하지 그 다음에 1시간 반 수학하 수업하지 그리고 중간중간 15분 쉬는 시간 있죠.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반은 사실은 숙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하 숙제도 있고 수원 숙제도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채점과 오답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또 질문도 하고 이러면 시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늘 거 수업 교재 보면 알겠지만 존나 어려워요. 그래서 숙제하는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질문 많이 나오고 하면 도저히 시험을 볼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랑 얘기한 게 그러면 차라리 주중에 시간 될 때 너네가 와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는 그냥 수업 듣고 질문만 하고 최대한 이렇게 가는 걸로. 자, 봅시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1번부터. 준서는 수학 하랑 수원 숙제 다 했니? 할만했어? 다 못했어? 애들이 목요일에서 화요일은 좀 할만한데 화요일에서 목요일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 일단 뭐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1번이 그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옆에다 써주세요. 첫 번째, 밑이 같으면 가능. 두 번째, 진수 조건이 다르면 불가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첫 번째, 밑이 같으면 가능. 밑이 같으면 가능. 두 번째, 진수 조건. 그냥 조심, 이 정도만 씁시다. 조심. 왜냐면 사실 진수 조건이 다르다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얘는 밑이 다 뭐 3, 로그 3분의 1짜리니까 봐봐.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마이너스 x는 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진수 조건이 같아달라. 진수 조건 입장에서 사실은 다르지, 그지? 왜냐면 얘는 x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거니까. 하지만 반쪽짜리 그래프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칭이동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대칭시키면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수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랑 요게 이제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되는 거냐면 바로 기억번이 안 돼요. 기억번이 그래서 틀립니다. 근데 니은번은 어떻다는 거야? 3분의 1 로그 3분의 1에 2의 x 3승. 그러면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내가 좀 바꿔볼게. 3분의 1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괄호 열고 로그 3분의 1에 2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x 3승.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상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더해진 거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무시하셔도 돼요. 너랑 3분의 1 곱하면 그냥 뭐 나와요? 로그 3분의 1 x 나오는 거 맞지? 그지? 너가 x 3승이라서 진수 조건상 동일하죠. 아까 홀수 차수는 괜찮다고 했지. 그래서 니은번은 되지만 기억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은 왜? x 제곱이라서. 그래서 기억번은 안 되고 니은번은 가능. 디귿번 어때? 4 곱하기 3x죠. 자, 3의 x승은 기본적으로 너에서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요거는 밑이 3분의 1인 거는 로그 밑이 3짜리로 바꿀 수 있고 3짜리는 y는 x 대칭시키면 이제 역함수 3의 x승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앞에 4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부분은 얘는 지수로 올릴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3의 로그 3의 4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디귿번 참이 됩니다. 리을번 로그 3분의 1에 루트 x 빼기 1 너가 2분의 1승이지만 앞에 2 있으니까 곱해지면 날라가죠. x 빼기 1이 0보다 큰 거니까 x 빼기 1이 0보다 큰 거는 역시 한쪽 반쪽짜리 함수니까 괜찮죠. 그래서 리을번도 가능하고요. 미음번은 어때?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x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로그 3분의 1에 2랑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쪼개주시면 얘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누구만 안 된다? 기억번만 안 된다.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로그 2의 x승이라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봐라. 점근선은 x는 0일 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일 때, 진수 부분이 0일 때,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자리가 0이 되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x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올 수 있잖아. 예컨대 뭐 2x 빼기 1이야. 그럼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은 항상 진수가 0일 때. 그래서 얘가 0일 때 참이 됩니다. 니은번 FA보다 FB가 더 크다면 F 역함수 A보다 F 역함수 B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FA보다 FB가 더 크면 A보다는 B가 더 커요. 그죠? 왜 그래요? 함수값이 큰 쪽이 당연히 진수가 더 컸을 거거든. 왜? 로그 2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는 함수값이 큰 쪽이 x좌표도 더 크게 돼 있어요. 그죠? 더 큰 x좌표를 넣을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역함수를 한다고 해서 얘가 증가한다라는 성질이 달라져 안 달라져? 로그 2x도 증가하지만 2의 x승이라는 그것의 역함수 역시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넣으면 당연히 넣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너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요거를 겹칠 수 있겠는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5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3 5 곱하기 2x승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2의 로그 2의 5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요거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3 당연히 평행이동이죠. 이거 가능한 거죠. 그죠? 밑이 같아요. 밑이 2짜리잖아. 2의 x승을 가지고 평행이동 할 수 있잖아. 로그 2의 x승은 2의 x승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2번, 디귿번도 참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3번. 3번 별표. 3번이 바로 뭐냐면, 자,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몇 줄? 둘러싸인 넓이. 둘러싸인 넓이. 여러분이 수원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출제를 하면 무조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함수의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동일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 지금 함수가 로그 2에 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얘는 로그 2에 x 플러스 1분의 4가 있거든. 그럼 너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 빼기 로그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 원래
너의 모태가 되는 형태는 너는 로그 2의 x에서 왔고요. 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서 왔어요. 그지? 하나는 여기서 왔고 하나는 여기서 왔어. 그것이 평행이동이 됐을 뿐이야. 그지? 얘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 됐고 너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럼 너와 너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관계야.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동을 시켰어. 중요한 거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두 곡선과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어디냐면 진수가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즉 기준점은 밑에 상관없이 이 값이 항상 0이 되는, 즉 진수 부분을 1로 만들어주는 점을 항상 지나갑니다. 즉 원래 너의 기준점은 3,0입니다. 아니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렇게. 얘는 어디야? 기준점이? 보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딜 지나가요? 항상 0 들어가면 1이죠? 0,2를 지나가요. 그래서 0,2를 찍어주세요. 얘는 여기를 항상 지나는 녀석, 얘는 여기를 항상 지나는 녀석. 근데 잘 봤더니 얘도 어딜 지나가? 0,2를 지나가네. 얘는 어딜 지나가? 마이너스 3,0을 지나가나? 그렇진 않네. 그죠? 얘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요 점을 지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잘 봐. 원래 로그 2x 기준에서 여기가 1,0이었어. 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뒤집어져 있어서 여기가 1,0이었어. 그래서 그래프 일부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같은 그래프예요. 그죠? 원래는. 그럼 봐.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의 일부 있죠? 요거 이 그래프가 사실은 뒤집어지고 평행이동이 돼서 어디로 온 거냐면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점이 누구냐면 네가 0이 된 순간 언제냐면 3,0입니다. 네, 3,0. 조금 어렵죠? 잘 봐. 원래 얘가 3만큼 2만큼 간 거야. 그지? 이 밑이 2짜리 로그 함수는 원래 3감 2 간다고. 여기서.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야, 이거를 뒤집으면 당연히 1,0에서는 3 가면 어떻게 하겠어? 3 가면 마이너스 2만큼 가지 않겠어? 이 곡선의 일부가 너랑 같아진다는 거는 보여요? 뒤집었으니까. 그럼 봐봐. 요거를 뒤집었어. 뒤집은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래프상 동일하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동일하다는 거는 도형이 같은 도형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최종적으로는 너를 연결을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실질적으로는 같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아닌 요거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좀 어렵죠? 그래프가 어디가 어느 부분으로 옮겨졌는지만 잘 생각하면 돼. 함수의 이동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옮겨졌는지를 잘 본다.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요거 위로 볼록한 부분이랑 너 연결한 거랑 아래로 볼록한 거랑 연결한 거는 같은 도형이라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 부분을 넓이를 이제 얘랑 합쳐야 되는데 너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넓이 얼마 나와요? 넓이 6 나오겠죠?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사실은 얘는 중동고등학교 기출문제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보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익숙할 만한 거는 4번 같은 게 조금 익숙할 만해요. 4번은 얘보다 훨씬 쉽거든.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 먼저 해줄 거 그랬나? 4번 보시면 두 함수 2의 x승과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두 직선 너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봐봐. 2의 x승이 있고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너에서 너로 어떻게 이동이 된 거냐면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된 거는 보이죠?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 1만큼. 전체에다 마이너스 됐으니까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두 직선을 갖다 그었어요.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요 넓이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 x승 위의 점 중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는 0,1을 항상 지나가요. 그죠? 그럼 0,1은 사실은 여기 있거든? 이 점이 꼭 여기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공교롭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어서 여기다 표현을 해줄게. 그지? 그러면 함수의 이동은 어떤 식이냐면 그래프가 통째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점마다마다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이 점은 어디로 가야 돼? 1만큼 가서 어떤 점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냐면 1,0으로 이동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위에 1,0이 너무 위에 점이죠. 맞아요? 즉,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사실은 정확하게 두 점 누구를 지나게 되냐면 평행이동하기 전과 평행이동한 후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1만큼 마이너스 1 갔을 때 요거 연결해 보시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마이너스 1짜리죠. 그죠? 요거 이해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그러면 예컨대 1 가고 마이너스 2 가는 녀석이었다면 직선이 어떤 게 등장하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점이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 점은 사실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알 바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다? 네가 이동이 돼서 여기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점이 여기로 이동됐고 이 점이 사실은 여기로 이동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싸그리 다 이동이 돼서 너랑 같은 곡선의 일부라고. 그럼 여전히 마무리는 어떻게 들어가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모르잖아. 너를 연결을 해주겠죠.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역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도형이 나와? 이제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평행사변형 넓이로 들어가요. 4번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3번은 이거의 심화 버전입니다. 3번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곡선에서 어디가 같은지를 찾기가 훨씬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3번 정도는 관찰을 해줘야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되게 쉬워, 사실. 왜냐면 어차피 기울기 일자리 갖다 그으면 너랑 그래프 일부 같구나. 그냥 연결해서 평행사변형.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얘는 난이도로 치면 그냥 중간 정도야. 딱 중간. 근데 평행이동 문제 중에서 얘는 한 중상 정도 된다고. 이 정도면 중상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너랑 해보면 이만큼 선분 길이 루트 2 나오죠. 그러면 평사 넓이니까 난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내는 수혜발의 길이를 알아야 돼. 요거 길이 구하는 방법 있지?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지? D는 어떻게 나와? 루트. 너가 y는 x 플러스 하니까 넘어가면 x 플러스 y 뭐 빼기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너 빼기 너지? 3이 되겠죠. 요거 나오고요. 너는 요거니까 둘이 곱하시면 답은 3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요런 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뭐 저런 것도 있고 뭐 2의 x승이랑 3 곱하기 2 x승이랑 해서 x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기니디 합답형이 사실 이쪽에서 나오는 킬러 유형이거든. 사실 얘는 내신에서도 킬러로 나오고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킬러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욕심을 냈는데 다 풀진 않을게요. 이거 다 풀지 않고 9번이랑 10번은 빼겠습니다. 9번, 10번은 여러분이 숙제할 때도 풀지 마세요. 뒤에 9번, 10번 있거든. 사실은 10번도 중동고등학교 기출이야. 중동고등학교 기출 킬러인데 내가 너무 욕심냈어. 미안해. 그냥 우리 한 요 정도 앞에 4개 정도 하자. 사실 7번도 평가원 킬러야. 미안해. 자, 그래도 한번 봐놓는 건 나쁘진 않아.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5번.
0보다 큰 실수 A, B, M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A의 N승과 그 다음에 A의 M승을 비교했고요. B의 M승과 B의 N승을 비교했어요. 자, 이 상태죠. 지금 A, B, M, N은 0보다 크대.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 대소관계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판단이 될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A가 지금 밑이 같죠? 밑이 같은 상태에서 A의 M승이 A의 N승보다 더 크대. 그럼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A가 밑이 1보다 크면 N보다 M이 더 크다는 얘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N보다 M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맞죠? 즉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다시 봐. 지수가 같지. 지수가 같은데 양수야. 그럼 A의 M승과 B의 M승. 근데 둘 다 양수 지수기 때문에 양변에 N분의 1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커? B가 더 큽니다. A보다 B가 더 커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해가? 얘가 양수라서 그래? 지수가 양수라서?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이렇게 있고 x는 m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너가 a의 m승이고 아니지? 너가 b의 m승이고 너가 a의 m승이야. b의 b. 그러면 당연히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너가 b의 x승이고 a의 x승이고 그럼 둘 중에서 b가 a보다 항상 더 큰 이런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너에서 너를 끌어낸다. 두 번째. 그러면 봐봐. n과 m의 대소 관계는 a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b의 m승과 b의 n승을 비교를 했더니 b의 n승이 더 크죠. 이쪽에서는 둘 중에서는 a의 m승이 더 커요. 그렇다는 거는 a, b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그지? 다시 한번.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n보다 m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도 1보다 클 테니 m보단 n이 더 크다는 얘기니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죠. 지금 n과 m과 m과 n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 당연히 무슨 얘기야? 너가 이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m보단 n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거를 찾는 문제예요. 이 부분 찾는 게 조금 어렵죠.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번. 요거 찾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기억번. B의 B분의 1승 너랑 B의 A승을 비교를 하고 싶대. 자, B는 1보다 크다 그랬죠. B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너의 대소관계는 사실은 지수의 대소관계와 똑같아야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대소관계와 동일하죠. 그래? 그럼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양변에다 B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야, 나는 이렇다고 그렇지.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다고 그랬지. 곱해서 반드시 1보다 커야 될까? 즉 예컨대 B가 3이고 A가 2분의 1이고 이러면 1보다 크지. 거꾸로 B가 2고 A가 3분의 1이면 곱이 1보다 작지. 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억번은 당연히 틀렸죠. 이거 기니디 무지성으로 푸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딱 나오지? 그럼 A에다 2분의 1 넣고 B에다가 예컨대 뭐 3 넣고 막 푼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한 80% 정도. 얘는 안 풀리는 문제 20%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니은 번. 발레는 찾을 수 있겠죠. 그죠? B분의 A의 A분의 B승과 A의 B승을 비교해보자. A분의 아니지? B분의 A의 A분의 B승 너는 A의 B승 네모 너가 이쪽이 더 큰가? 그러면 일단 B분의 A는 1보다 크니 작니? 보니까 1보다 분명히 작죠. 그죠? 그지? A도 1보다 작지? 지수는 어때? A분의 B는 어때? 얘는 B보다 큰 거 보여요? 1보다 큰 거 보여요?
얘도 1보다 크죠? 얘는 사실은 1보다 큰 뿐만 아니라 B보다도 더 커요. 왜? 1보다 작은 A로 B를 나눠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주면 원래 값보다 커지잖아. 그래서 A분의 B는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도 사실 A가 원래 있었는데 B로 나눠줬거든? 근데 B는 1보다 커요. 그러니 원래 거보다 너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다 1보다 작은 와중에 밑이 B분의 A가 A보다 더 작아. 근데 지수는 둘 다 1보다 큰 와중에 지수는 얘가 더 커요. 즉 밑은 더 작으면서 지수는 더 커지니까 최종적인 값은 당연히 너보다 네가 더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얘가? 예컨대 너가 2분의 1에 3승이야. 너는 너보다 더 작은 밑인 3분의 1에 너보다 더 큰 지수인 4승 같은 거라고. 당연히 이쪽이 한참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부분도 작아졌고 지수는 오히려 커졌고.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기니디 어렵다고 했죠? 디귿번은 아까 골라놨죠? 디귿번 참이 되고 넘어갑니다. 6번 여기다 쓸까? 이거 지우고 쓸게요. 아닌가? 여기다 쓰자. 보시면 다음은 로그 절대값 로그 x와 y는 an이라는 교점의 x좌표를 bn, cn이라고 하겠대. 마치 수열의 형태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수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열의 관점으로 그냥 간단하게 봐주세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는데 너에다가 지금 A1부터 쭉쭉 갖다 긋는 거죠. A1, A2, 땡땡땡. 그래서 만나는 각각의 교점이 이쪽이 B1, 너가 C1, 너가 B2, 너가 C2 이런 식으로 쭉 갖다 그어지는 거죠. 그럼 일단 각각의 함수를 너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이쪽은 로그 2의 x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네, 그냥 로그네. 이렇게. 이 상태죠? 자, 그럼 봐봐. 기억번 B1이 2면 C1이 2분의 1이다. 지금 너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로그 x가 A1이야. 그때 x좌표가 B1이에요. 즉 B1은 뭐냐면 10의 A1승이죠. 이렇게. 그지? 네가 A1이야. 그때 x좌표가 C1이에요. C1은 10의 마이너스 A1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A1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임의의 n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구할 수 있잖아요. x좌표를. 그러면 임의의 bn과 c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항상 역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y좌표가 있어. 로그 a의 x랑 k랑 만난 거랑 로그 마이너스 a의 x랑 k랑 만난 그때 x좌표를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x는 a의 k승이 나오지. 여기서 x는 a의 마이너스 k승이 나오지. 어때요? 항상 서로 역수관계 있을 수밖에 없죠. 로그 함수와 마이너스 로그 함수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로따로 표기하지 않고 한 번에 표기한 게 절대값 로그 x라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둘이 곱한 게 기본적으로 1이 나옵니다. 기억번 참이 되죠. 니은번. 자,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의 값이 일정하면 cn 플러스 1 마이너스 cn의 값도 일정. 자,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값이 일정 밑줄 치고 등차수열 써놓을게요. 등차수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일정하다는 거는 bn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cn이라는 거는 bn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에요. 그죠? 등차수열의 역수를 가지고 만든 수열의 이름은 뭘까요? 들어는 봤을 텐데. 산술기하 할 때도 가끔 나와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머지 하나가 뭐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은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조화수열 교육과정 바뀐데 그래도 뭐 나름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조화수열인데 이 조화수열의 형태는 당연히 야 등차를 역수한다고 등차가 나오겠니? 1, 2, 3, 4, 5 역수하면 등차 나오니? 안 나오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지만 디귿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Bn분의 Bn 플러스 1의 값이 일정 미출치시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럼 당연히 나의 질문은 뭐가 되겠어? 등비수열의 역수인 수열은 등비수열인이가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2, 4, 8, 16 역수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의 수열은 당연히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돼요. 됐죠? 그래서 수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리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뭐냐면 약 3년 전에 평가원 3월인가 4월 모의고사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맛이나 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와 누구랑 만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과 만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좀 찍겠습니다. 너가 2, 너가 1, 1,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 됐죠? 여기까지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만들어지는 각각의 교점이 x1과 x2예요. x1, x2. 자, 문제에서 기억번 뭐라고 그랬냐면 x2는 2분의 1보다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기억번 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와 또 다른 어떤 이런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죠. 지수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 즉 둘의 어떤 실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너랑 너랑은 일반적으로 연립이 가능한 형태인가요? 일반적으로 연립이 안 되죠. 무지성으로 대입하다가 운 좋게 맞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연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립이 되지 않는 어떤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수학상에서 배운 게 있어. 2차 함수 있고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1보다 큰 실근과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무슨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경계에 대한 함수값들을 대입하고 판별식, 축의 위치, 한판축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x2를 나는 구할 수가 없어. 직접 구하지는 못해. 그럼 직접 구하지 못한다면 너의 위치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x2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굴 가지고 판단하냐면 2분의 1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2분의 1을 너랑 너에다가 대입을 해볼 겁니다. 즉 너의 함수값을 너를 편의상 f라고 부르고 너를 g라고 한다면 f2분의 1과 g2분의 1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얘를 구해서 어떻게 써먹을지는 보면 알아요. 자, f2분의 1은 뭐가 되냐면 2의 2분의 1 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g의 2분의 1은 2분의 1 갖다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니? 이거 2분의 3 나오나요? 맞죠? 여기다 그냥 2분의 1 넣은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랑 2분의 3 중에 누가 더 커요? 2분의 3이 크죠? 루트 2는 1.4 얼마 정도 되니까 양변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되고요. 제곱해서 비교하면 2랑 4분의 9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했더니 이 fx보다는 gx가 더 크네? 그럼 fx보다 gx가 더 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x2라는 것은 둘의 교점이에요. 교점이라 하면 둘의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야. 그지? 이게 그럼 여기서 왜 같아졌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자고. 이쪽에서는 즉 x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쪽 영역은 f라는 함수가 g보다 더 큰 영역이에요. 맞아요?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지? x2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f라는 함수보다는 g라는 함수가 더 큰 영역이에요. 맞아요? 근데 넣어봤더니 어때? 2분의 1은 분명히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왜? f2분의 1보다 g2분의 1이 더 크니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결론. 우리는 연립할 수 없는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x2를 기준으로 2분의 1이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2분의 1을 기준으로 x2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기준이 x2가 아니라 누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고 사실은. 2분의 1을 넣고 판단한다고. 아, 2분의 1이 x2보다는 오른쪽에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 당연히 x2는 2분의 1보다는 작겠죠?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y2 마이너스 y1 너랑 x2 마이너스 x1을 비교했어. 요런 표현을 보면 기니디 그래프 나오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얘는 뭘로 바꿔주면 좋아요? 보통 뭘로 바꾸죠? 양변을 너로 나눠서 이렇게 평균 변화의 형태로 바꿉니다. 기울기 형태로 바꾸는 거 기울기.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봐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1, y1과 x2, y2를 연결한 기울기에 해당해요. 그럼 연결해보자 이거야. 둘을 연결을 했거든. 봐봐. 이렇게 연결했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저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대상, 즉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 그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요 함수는 항상 0,1을 지나가죠. 그리고 사실은 어디도 지나가냐면 1,2분의 1도 지나가요. 1,2도 지나가요. 너가 0,1. 둘을 연결한 직선이 바로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1짜리죠. 그래서 바로 저 직선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나오고 보시다시피 둘이 중간에서 교점이 생기죠.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고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요? 1짜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고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잠깐만. 야, 이거 거꾸로 쓰지 않았니 내가? 야, 거꾸로 썼네. 이씨. 야, 거꾸로 썼다. 답이 5번이거든. 그죠? 얘가 지금 gx야. 얘가 지금 fx고 이거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기억번 참이에요. 참이. 이거 아니고 이거 맞아요. 이쪽 2분의 1 이쪽에 있죠. 미안해. 거꾸로 썼어 내가.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어떤 점이 어렵냐면 봐봐. 디귿번 여기다 쓸까? 뭐라고 돼 있냐면 2분의 루트 2 너랑 y1, y2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 그러면 실제 y1, y2를 내가 곱해서 비교를 하기에는 뭔가 연산상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y1, y2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너 x1, x2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주려고 이런 식변형들이 가능하거든. y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x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y2도 마찬가지죠. 2의 x2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쓰고 나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2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보입니다. 슬슬.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럼 봐봐. 밑이 같기 때문에 이제 사실 너는 이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x1 더하기 x2가 크고 0보다 작니? 이걸 물어보는 것과 같은데 기억번에서 우리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아요. 사실. 그지? 근데 보니까 x1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크죠. 그래프상. 그럼 너가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너는 2분의 1보다 크면 둘을 더한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둘이 더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요거를 찾는 게 이제 좀 어려운데
x2가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x1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냐면 뭐라고 써놓냐면 좌표 합은 중점이나 무게중심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양변은 2로 나눕니다. 자, 2분의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x1, x2의 중점은 어디 있겠어? x2는 여기 있고 x1은 여기 있는데 둘의 중점은 0보다 왼쪽에 있을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이차 함수는 어떤 대칭성이 있냐면 자, 너랑 중점이 여기에요. 그죠? 0이죠. 정확하게 y축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너랑 중점은 당연히 얘보단 네가 더 작기 때문에 너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x1, x2의 중점은 0보다는 왼쪽에 있고 작고 차면 됩니다. D급번이 그래서 차면 돼요. 되게 어렵죠. 이거 이제 고3 형 누나들도 무지성으로 5번 찍었으면 맞았고 풀어서 아니라고 하면 또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도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시간상 8번 넘어갑시다. 뒤에 그래프와 도형 문제 풀게. 11번으로 갑시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8, 9, 10 다 풀지 마세요. 8, 9, 10 다 풀지 마세요. 그럼 기니디는 그냥 이렇게 3개만 합시다. 11번이랑 11, 12,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요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 한 4문제 정도 풀고 마칠게요. 그래프와 도형 문제들이 사실은 곧잘 나오거든. 자, 1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연립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2분의 1에 로그 A에 x-1-2 그 다음에 너는 로그 A분의 1에 A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A에 x-2 플러스 1. 자, 이렇게 함수 2개. 근데 너랑 y는 마이너스 2랑 만나고 너랑 y는 x랑 만난 거죠. 하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누구랑 만난 거냐면 얘랑 만난 거거든. 는 마이너스 2 한 거잖아.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부분이 0 돼야 되죠. 그럼 x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x가 2가 돼서 진수가 1이 되고 0이 돼야 되죠.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점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10. 그럼 여기다가 얘랑 이제 10 넣고 계산을 할 텐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거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28이래. 그럼 나는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너가 2고 10이니까 8이잖아. 그러면 넓이가 28이 된다는 거는 밑변 높이 곱이 정확하게 56이 돼야 되는데 즉 얘가 7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 대입한 거 x10 넣고 대입해서 빼면 7이 나와야 되거든. 10을 넣어줍시다. 10을 지금 두 함수에다 넣을 건데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에 로그 a의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로그 a에 10 넣으니까 8 되겠다. 8 마이너스 1는 10이죠. 10이래. 는 7이죠. 7.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10 나와요. 그 다음에 2분의 1승이니까 넌 3으로 바뀌겠죠? 그럼 로그 A에 3, 로그 A에 8이니까 좌변은 로그 A에 24가 나옵니다. 는 10이니까 결론 24는 A의 10승이고 문제에서는 A의 10승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갖다가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연립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요 14번 봅시다. 14번. 14번이랑 16번 비슷하고 14, 16, 18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4번. 자,
14번은 이제 이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가. 14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이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냐면 하나는 로그 2의 4x, 하나는 로그 2의 2x. 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고요. 하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의 차이가 항상 1만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과 만났어. 중요한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이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만났고요. A, B 이렇게 A에서 내린 수의 발이 있습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두 교점인 A와 B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AB의 선분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선분비를 만족하냐면 4, 2,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울기 더하기 선분의 길이가 주면 늘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점을 4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B가 된 거야. 그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5죠. 그죠? 그러면 A의 X좌표는 내가 현재 모르지. 그리고 심지어 이 직선 자체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직선과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함수끼리는 직접 연립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식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냐면 너의 X좌표를 과감하게 T라고 놓고 여기 그렇다면 너의 X좌표는 T 플러스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선분 길이가 4니까. 그리고 각각의 Y좌표끼리 이만큼의 차이가 나니 T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시면 돼요. 로그 2의 T 플러스 1과 여기다 대입한 로그 2의 T 플러스 4 플러스 2 간에는 얼마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냐면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 너에다가는 요거에다가는 t를 넣고 요 위에다가는 t 플러스 4를 넣었어요. 각각 대입하면 각각의 함수값이 나오죠. 근데 y좌표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 보이지? 왼쪽에다 플러스 1을 해줬어요. 음식 정리할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너는 2t가 되나요?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같아요? t는 4 나오죠? 자, t가 4고 나오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했죠, 사실상. 그죠? 괜찮아? 어려워? t 넣으면 이제 요 높이 나오죠? 어차피 너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삼각형 넓이지, 그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4번, 그 다음에 15번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고요. 16번도 비슷한 관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번이랑 18번 요거 두 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16번 보세요. 16번 보시면 이번에는 기울기 3분의 1짜리인 기울기 y는 3분의 1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 위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3의 x승 그 다음에 너랑 또 어쩌고 저쩌고 가서 만나는 녀석이 로그 3의 x와 만나는 녀석이 c. 근데 밑줄 AB는 AC, AB는 AC.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뭐 할 거냐면 먼저 주어진 두 함수의 관계 한번 볼래? 얘는 3의 x승이고 얘는 로그 3의 x야. 그러면 둘은 누가 봐도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이 대칭이 되는 성질을 안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 너랑 3분의 1 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지나가서 a라는 점이 요 3분의 1의 x 플러스 6이라는 점 위에 있거든? 근데 삼각형 ABC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직각 이등변으로 생겼어. 이 선분 길이가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a라는 점은 어디 위에 놓일 수밖에 없겠어? y는 x 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이해가요?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요거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죠. 이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가 각각 만나는 두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은 a가 y는 x 위에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3분의 1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끝났지? 너랑 너랑 같다니까. 그죠? x 얼마 들어가면 될까? 9? 9 들어가면 딱 된다. 그죠? 9 들어가면 딱 맞죠? 9 들어가면 3 더하기 6은 9니까 너가 9,9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느 쪽에 대입해도 상관없지. 여기다 대입하면 요거 3 나오죠? 9,3이니까 9,2점 미안해요. 9,2점. 요거 3에 9는 2. 그럼 얘가 2. 근데 얘가 9니까 너는 7이겠다. 그럼 삼각형 넓이 7, 7, 2분의 답은 2분의 49가 되겠죠. 답은 어이? 답은 1번에 있죠. 없는 줄 알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도 봐봐. 17번도 지금 뭐야? AX이 있고 또 로그 AX가 있고 둘의 관계가 어때?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Y는 X 보조선 긋고 동일한 거 찾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보세요. 18번은 이 관계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잘 봐. 하나는 함수가 절대값 로그 2의 x고요. 하나는 함수가 절대값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야.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자, 이거를 내가 fx라고 불러볼게. 이걸 fx라고 부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k 마이너스 x라고 부를 수 있어. 둘은 어떤 관계 있죠? 어떤 관계 있어? 이거 x는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 몰라? 상식으로 써놓으세요. 자,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f에 2a-x가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이거 수학상에서 많이 할 텐데. 그지? 그럼 이렇게 관계를 주면 둘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얘가 fx고 얘가 f의 k-x면 2a 자리에 k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k에 대해서 선대칭이지.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이런 함수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돼 있고 뭐 얘네끼리 연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대칭성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너네가 수학에서 가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선대칭, 점대칭.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얘는 그 중에서도 선대칭 표현. 그러니 절대값 로그 2의 x와 절대값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선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약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사실 너에 대해서 사실은 대칭인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 있잖아. x는 여기 2분의 k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여기 대해서. q의 x좌표가 2분의 k라고 사실은. 너를 연립해도 가능하긴 해. 연립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x 1, 2, 3이라고 했는데 x 3 빼기 x 1이 2루트 3이라는 거는 너가 루트 3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 교점 있고 요 점에서 교점 있고 각각 연립하시면 끝이에요. 해볼게. 너는 누구냐면 2분의 k를 너에다가 넣은 값이야. 너에다 넣으면 당연히 서로 같지, 그지? 당연히 서로 같잖아. 지금 2분의 k 들어가면 여기 2분의 k 나오고 너 2분의 k 나오니까 당연히 값이 같겠지. 또 다른 하나는 너야. 이 x좌표가 2분의 k 플러스 루트 3이야. 이거를 역시 각각에다 넣었을 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절대값 함수라는 건 아까도 선생님이 절대값 로그 2x 나왔죠. 그때 로그 2x가 오른쪽은 로그 2x고 왼쪽은 마이너스 로그 2x였어. 기억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너를 기준으로 얘는 로그 2x야. 자, 얘는 누구냐면 원래 아래로 감소하던 함수가 아니지? 그치, 원래 이렇게 되던 함수가 꺾여서 뒤집힌 거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예요. 이렇게.
이 교점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x좌표를. 근데 이거를 이 절대값 함수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절대값 함수에 넣으면 연산이 불편하다고. 어쨌거나 절대값 함수를 벗어난 하나는 하나는 갖다 넣는다고 넣어보세요. 넣어주시면 너랑 지금 그럼 로그 2에 2분의 k 더하기 루트 3과 마이너스에 로그 2에 이 자리에 2분의 k 플러스 루트 3이 들어가면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서로 같다. 식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넌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서 는영 할 수 있니? 는영. 요거 괜찮아? 밑이 같지 이제? 그럼 니네끼리 곱해지지? 곱해지면 얼마나?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3 로그 2에 는 0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야? 1이지. 너가 1이면 얘는 4지. k는 4가 되겠죠. 그러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x1 더하기 x3이거든? 그럼 봐봐. 얘가 x1이고 얘가 x3인데 둘은 2분의 k 대신 대칭이란 말이야. 너는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3, 너는 2분의 k 더하기 루트 3. 둘을 더하면 당연히 x1 더하기 x3은 k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그냥 4가 나와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늘 수업 어려울 거라고 수업 처음부터 얘기했죠.